소개받은 서울대학교 병원 융합의학과의 공현중입니다. 오늘 발표 내용을 준비하면서 그 대상자를 누구로 할지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요. 최근에 제가 오랜만에 그 연락받은 분이 있었는데, 그분은 이제 전통적인 IT 분야의 전문가시고요. 상당한 연륜이 있으신데 이제 의료 분야에 관심이 생기고 뛰어들고 싶은 마음이 들으셨는지 본인이 가지고 있는 빅데이터 또 그와 관련된 기술들을 내과 분야에 적용하고 싶은데 어떤 일을 하면 좋은지 굉장히 어떤 아이디어를 굉장히 갈구하고 계신 분이셨습니다. 그분 얘기를 들으면서 저는 이제 어디서부터 이야기를 시작해야 될지 너무 어려웠고, 하고 싶은 말은 많으나 짧은 얘기로 소화할 수 없다는 걸 느꼈고, 그래서 저는 오늘 강의를 그렇게 그분과 같이 전통적인 IT 분야에 계셨는데 최근 들어서 의료 IT 또 우리가 다루고 있는 디지털 헬스 분야로 뛰어들고자 하는 엔지니어나 아니면 산업계에 계신 분들에 초점을 맞춰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디지털 헬스도 결국은 상위 개념인 의료 IT 또는 그거의 학문적인 터인 의료 정보학에 속하는 개념인데요. 그래서 간단히 의료 정보학의 개념을 보면 결국은 의료 서비스에서 생성되는 또는 관련되어 있는 데이터나 정보의 효과적인 조직화나 관리를 결국은 IT 또는 ICT를 활용해서 처리하고자 하는 그런 분야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분야에서 의료 IT 산업 분야에서 가장 활성화되어 있는 것은 결국은 병원 정보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병원 정보 시스템의 역사, 그 다음에 또 산업적 현황을 살펴보고 제가 다음과 같이 정리를 했는데요. 결국은 그림에서 보듯이 1970년대 후반, 그 다음에 80년대에서 90년대, 그리고 2000년대 이렇게 들어서 큰 변화가 있었는데, 이때 이제 결국은 의료 IT 상품 또는 시장이 단계적으로 성장했다고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거의 변화에 있어서 핵심은 또 결국은 의료보험 제도의 변화, 또 그거로 인한 이제 각 대형 병원들에서 진료 프로세스의 변화를 맞추기 위해서 그 의료 IT 또는 병원 정보 시스템 산업이 성장하였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의료 IT 쪽에서는 병원 정보 시스템 중심으로 발전을 했었는데, 최근 들어와서는 2010년대 이후부터는 다음과 같이 또 이 분야를 구획화해서 구분하고 있습니다. 네네. 예, 저희 마이크 조정을 잠시 하느라 잠깐만 멈춤하겠습니다. 예. 이 구분을 살펴보면 기존의 병원 정보 시스템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EMR이라든지 OCS 또는 PACS라는 그런 시스템들은 결국은 공급자 중심의 또는 산업화 시대에서 필요했었던 어큐트 케어 또 디지즈 매니지먼트와 관련된 영역을 다루고 있었고, 그리고 이제 최근 들어와서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원격 의료 또는 MLS, 그다음에 유헬스 또는 PHR, 그리고 최근 들어서는 디지털 헬스와 관련된 키워드들은 결국은 소비자 중심, 즉 환자에 대한 고려를 한 그런 분야 또는 시스템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디지털 헬스의 방향성 또는 추구해야 될 가치는 결국은
기존의 공급자 중심의 시스템으로만 이 분야를 한정짓지 말고 결국은 소비자에 대한 고려를 포함한 전반적인 산업이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하면 이제 초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디지털 헬스 분야에 뛰어드시려는 엔지니어나 전통 IT 엔지니어나 또 산업계에 계신 분들은 그러면은 어떤 것들을 생각해야 되냐, 어떤 걸 고려해야 되냐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글로벌 ICT의 트렌드는 뭐 빅데이터, 클라우드, 그다음에 IoT 그리고 인공지능으로 크게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과 함께 이제 최근에는 이것이 혁명이 돼서 우리 삶을 바꿀 것이라고 해서 또 4차 산업혁명이라는 말이 또 화두가 되었죠. 그리고 이 과정에서 이제 그 IT 키워드들이 결국은 의료 또는 헬스케어 영역에 적용돼서 세상을 바꿔야 된다고 이제 사람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근래 또는 가까운 미래의 어떤 헬스케어 트렌드를 얘기하고 있는 조사기관들이라든지 신문 기사라든지 그런 것들을 종합해 본다면 산업적으로 이제 크게 성장할 분야에 대해서 얘기할 때 다음과 같은 핵심 가치들과 또는 뭐 어젠더를 공통적으로 얘기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뭐 다분히 제가 이제 주관적으로 정리한 어젠더이고요. 하나씩 말씀드리면은 유저빌리티, 사용성, 그다음에 데이터 유틸리제이션 앤 어널리시스, 데이터의 활용성을 향상시키고, 그다음에 환자 안전을 고려해야 되고, 그다음에 상호 운영성에 대해서 또 신경 써야 되고, 그다음에 퀄리티 오브 케어라고 해서 의료질의 향상, 그다음에 클라우드 컴퓨팅, 그다음에 텔레헬스라고 하는 이런 핵심 가치들을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곳에 이제 결국은 우리가 도전해야 될 과제들이 산적해 있다고 생각합니다. 각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데이터 활용과 분석을 이제 해야 된다는 것인데 병원 안에도 산적해 있는 데이터가 있지만 아직 제대로 활용을 하고 있지가 못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시 병원, 그러니까 임상적인 목적뿐만 아니라 병원의 경영적 목적, 그 외에 이제 결국 최근 들어 이제 퍼블릭 헬스 관점에서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기술들을 개발하고 또 정책적인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행히 최근에 이제 딥러닝 기술이 발전하고 인공지능이 이제 대두되면서 많은 데이터들을 개별적으로 또는 종합적으로 분석하려고 하는 연구가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병원뿐만 아니라 이제 기업체들에서도 같이 거의 동일한 그 선상에서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병원에는 이제 주로 지금 접근하고 있는 건 EMR에 있는 정형 데이터라든지 아니면 팍스에 저장되어 있는 레디올로지 데이터인데 병원에는 그런 이제 구조 잘 정리된 데이터뿐만 아니라 아직 제대로 처리하고 있지 못하는 비정형 데이터들이 굉장히 많고요. 그런 것들을 잘 관리하고 또 마이닝하고 또 정형화하려고 하는 많은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환자 안전 향상을 위해 노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간에는 공급자 중심의 이제 의료 IT 쪽에서는 아무래도 효율성, 비용 효율성과 또 질 향상을 위해서 많이 노력했는데 상대적으로 이제 환자 안전에 대해서 소홀한 경향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존에 이제 약물 안전 관련해서 많이 고민했었던 CDSS, Clinical Decision Support System처럼 의료 전반 또는 헬스케어 전반에 걸쳐서 지능화된 판단 시스템을 바탕으로 우리 이제 헬스케어 서비스를 좀 더 안전하게 활용하고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지금 보여드린 예는 이제 증강현실을 이용해서 예를 들어 수술하시는
외과 선생님들이 안전하게 수술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한 사례입니다. 눈에 잘 보이지 않는 신경을 증강현실 기술을 통해 보여줌으로써 손상하지 않고 환자 안전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사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어젠더는 인터오퍼레이비리티라고 해서 상호 운영성에 대한 주제입니다. 특히 이제 구미권에서는 상호 운영성 주제가 크게 더 강조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비교적 대형 병원 중심으로 그간에 이제 의료 서비스가 이루어지다 보니까 소홀히 했지만 최근 들어서는 복지부 내에서도 여러 스테이크 홀더들의 시스템을 연결하고 그다음에 상급 병원과 1차 병원 뭐 그런 기관 간의 데이터를 교류해야 된다는 목소리가 커지면서 점점 상호 운용성이 중요해지고 또 실제로 그 기관 간의 시스템 간의 인티그레이션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 또 계속 또 연결해서 앞서 말씀드린 분석에 활용하려고 하는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대표적인 게 이제 복지부에서 주로 이제 추진해 왔던 진료정보 교류 사업이겠죠. 현재 1단계 사업이 이제 진행이 됐었고 조금 더 이제 많은 진료 데이터들을 교류하기 위한 2단계의 사업들이 준비되고 있다고 기획이 되고 있다고 듣고 있습니다. 그 다음 어젠더는 텔레헬스입니다. 원격 의료인데요. 이제 원격 의료 하면은 그간에 약간 이제 공식적인 자리에서 얘기하는 게 뭐 터부시대기도 한 듯한 느낌이 있었는데 이제 올해 같은 경우는 잘 아시다시피 재조명을 받고 있다고 또 강조되고 있고 많은 또 연구들이 또 새로 시도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원격 의료는 환자와 의료진 간의 이제 그 서비스가 이제 불법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 때문에 이제 꼭 필요한 의료진 간 원격 의료조차도 잘 활성화되지 않은 것이 저는 안타깝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현실적으로 그 의료진 간 원격 의료에 대해서는 굉장히 유용성이 크고 많은 또 워크플로우의 혁신을 가져올 수 있다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이거는 이제 제가 수행하는 연구 사례인데요. 결국은 원내에서 또는 국내에서는 이제 뭐 서울과 지방 그다음에 또 최근에는 병원을 해외로 수출하고 있는데 국내 병원과 해외 병원 사이에 의료진 간 원격 의료도 충분히 더 발전할 여지가 많고 또 유용하게 또 비용 효율성을 가져올 수 있는 영역들이 많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최근에 이제 코로나 때문에 집에 계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게 의료라고 할 수 있는지 아닌지는 좀 그레이 존에 있는 영역인데 엑서사이즈 쪽이 이제 서비스 공급자와 또 수요자 사이에 직접적인 그 원격 서비스가 이루어지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산업계에서도 움직이고 있고 그런 것들이 결국은 의료적 효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뭐 주목할 만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건 이제 제가 연구한 사례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 어젠더는 유저빌리티라고 해서 사용성에 대한 부분입니다.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의료기관에서 공급자 중심의 그 의료 IT 서비스가 이루어지다 보니까 이제 나타나는 현상을 보여주고 있는 그림인데요. 미국에서 이제 나온 논문 내용이기도 하고요. 우리나라보다는 비교적 최근에 미국에서는 널리 EMR이 이제 퍼졌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타나는 현상 때문에 논문으로 나온 게 의료진들이 너무 컴퓨터를 많이 봐서 환자하고 눈을 많이 못 맞추다 보니까 환자들이 굉장히 기분이 나쁘다라고 하는 내용이 논문의 결론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이제 최근에 이슈화가 되고 있는 것이죠. 한 5년 전 그 논문인데요. 그래서 결국은 이거는 이제 의료진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결국은 의료 IT 서비스를 공급하는 엔지니어나 또 산업계에서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이 크다고 생각하고 이런 진료 과정에서의 사용성 향상을 통해 결국은 환자 중심의 또 의료진과 환자 사이의 그 교감을 더 향상시킬 수 있는 의료 IT의
서비스가 공급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환자에 대한 외래 서비스, 진료 서비스뿐만 아니라 실제로 이제 수술 계획을 하고 또 수술할 때 의료진에게도 매우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이제 사용성 부분에 있습니다. 보여드리는 사례는 이제 증강현실 기술을 이용해서 수술 전에 그 가상으로 수술 계획을 하고 또 계획한 내용이 실제 수술 중에 증강현실로 정합되어서 보여줌으로 인해서 좀 더 정확하고 또 안전하게 수술을 외과 선생님들이 할 수 있게 도와주는 기술들이 있고요. 하나의 사례로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다음은 클라우드 컴퓨팅인데요. 대부분 이제 우리 의료 IT 시스템을 그간에는 이제 온프레미스로 어떤 기관 안에다가 두고서 운영을 했었는데 최근 들어서는 이제 EMR조차도 클라우드에서 돌아가고 그다음에 데이터에 대한 보관, 그다음에 서비스 운영뿐만 아니라 네트워크나 어떤 컴퓨팅 파워, GPU가 대표적인 얘기인데 그런 것들을 클라우드로 할당을 받아서 임대해서 쓰는 방식으로 모든 서비스들이 의료 IT 서비스들이 이제 변화하고 있는데요. 그런 것들을 의료 영역에서도 새로 뛰어드는 그 의료 서비스 준비하시는 기업체에서는 많이 고민하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퀄리티 오브 케어입니다. 퀄리티 오브 케어 관점에서는 저는 이제 정밀 의료라는 관점에서 이제 많이 바라보셨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정밀 의료라는 것은 결국은 개개인별로 맞춤화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해야 된다는 어젠더인데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협의적으로는 그간의 임상 데이터, EMR에 있는 클리니컬 데이터에다가 유전체 데이터를 붙여서 이제 해보자라는 의견들이 접근이 이제 줄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흐름대로 이제 잘 진행이 되고 있고 또 많은 기업체들이 거기서 비즈니스를 창출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궁극적으로는 추가돼야 될 또 하나의 데이터 타입이 있는데 결국 인간의 질병을 설명하는 나머지 큰 영역 중에 하나가 라이프 스타일 데이터라고 합니다. 그래서 현재는 라이프 스타일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모으거나 관리하거나 그런 엄두를 낼 수가 없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라이프 스타일 데이터를 좀 더 학문적 텀으로 얘기하면 엑스포 타입 데이터라고 하는데요. 예를 들면 흡연, 음주, 그다음에 생활 습관, 신체 활동, 그다음에 지리 환경적 정보들이 있죠. 이런 모든 것들이 인간이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이제 계속 로깅이 되어야 그것들을 가지고서 질병을 설명하고 또 미래 건강을 예측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관련돼서 이제 결국은 필요한 센서라든지 또는 DB라든지 이런 것들이 앞서 말씀드렸던 그런 기존의 클리니컬 데이터나 또 오믹스 데이터에 연계되어서 개인화된 서비스가 되어야 되는 방향성을 의료에서는 가지고 있습니다.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디지털 헬스의 트렌드는 이제 현재는 주로 플랫폼 중심으로 얘기되고 있다고 합니다. 웨어러블, 빅데이터, 건강 기록 분석, 그리고 실시간 증거 기반 치료 이런 관점에서 얘기되고 있는데 잘 아시다시피 이제 로봇이나 인공지능, 증강현실과 같은 조금 더 이제 최신 IT 키워드들을 가져와서 결국은 좀 더 예방적이고 또 정밀 의료를 할 수 있는 서비스가 되어야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디지털 헬스의 골은 디지털 헬스라는 용어가 사라지는 것이라고 저는 이제 단언컨대 얘기하고 싶습니다. 미국 의사협회나 WHO, FDA의 준비 상태를 봐도 그렇고 또 디지털 메디슨이라는 저널에서 나온 것도 그렇고 디지털 헬스라는 것이 결국은 미래 의료의 일상적인 모습이기 때문에 굳이 디지털 헬스라는 용어가 필요가 없을 것이다라고 합니다. 마치 우리가 이제 처음에 엑스레이가 발견됐을 때 그리고 엑스레이 장비가 만들어졌을 때 그건 물리학자나 또는
의공학자들의 영역이라고 생각했지만 결국은 뭐 의료 현장에서는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하나의 툴, 뭐 청진기 같은 것이 된 것처럼 디지털 헬스도 그렇게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제 말씀을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교수님. 저는 교수님 발표 자료 중에 Challenges for Digital Health라 그래서 7가지를 정리해 주신 게 굉장히 감명 깊었습니다. 네, 여기서 이제